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5,100만 인구 중 2,600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다른 선진국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서울의 집중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는 364만 명이며 베를린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619만 명입니다. 8,300만 명인 독일 전체 인구의 약 7%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파리 도시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15%, 영국 런던의 경우도 약 21%입니다.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편인 일본 도쿄의 경우도 약 35%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도시 중 서울만큼 집중도가 높은 도시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혹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서울공화국이란 경제적, 정치적으로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도시 형태를 비꼬아 나타낸 말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선호하게 되면서 판교를 기점으로 한 남방 한계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서울시에는 얼마나 많은 인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집중되어 있는지 통계를 통해 도시연구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원 중 20대의 비중이 약 95%입니다. 20대가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1차적 이유는 바로 일자리와 교육 때문입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한 100대 기업 본사의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무려 91개입니다. 반대로 100대 기업 중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방 지역은 충남 서산에 3개, 울산에 2개, 포항에 2개, 창원 거제에 각각 1개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에는 100대 기업의 본사가 단 1개도 없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10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74%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으로 기업의 본사가 몰리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는 지역 내 총생산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GRDP 약 1,900조 원 중 수도권 GRDP는 약 984조 원으로 전체 GRDP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GRDP는 부산시 89조 원, 대구시 56조 원, 광주시가 39조 원 수준입니다. GRDP가 낮다는 의미는 지역 내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문화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 건수를 근거로 시, 군, 구별 일자리 수를 찾아보아도 상위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서울시 자치구 지역들입니다. 나머지 3개 지역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로 모두 수도권 지역입니다. 서울시 3대 일자리 핵심 지역인 강남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에는 240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중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인 경남 창원시의 일자리 수는 34만 개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수준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미래의 일자리 유망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중심지로 미래의 핵심 일자리 지역인 판교와 바이오 산업 핵심 일자리 지역인 송도 모두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126만 평 규모인 SK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인 용인시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종합대학 수를 비교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상위 17개 대학이 모두 서울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특수한 포항공대, 카이스트를 지방에 포함시켜도 수도권에 집중된 종합대학 비율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명문대학에 부속된 대학병원들도 대부분 서울시에 소재해 있어 의료 서비스도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갖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대학병원들이 서울시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 격차는 더욱 늘어납니다. 현재 지방 종합병원은 의료 인력을 충당하기도 벅찬 상태이며 지방 대학교는 국립대조차 합격선이 대폭 내려가고 있으며 지방대 대부분이 전원 합격 또는 미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를 비롯한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국토가 비교적 넓은 대한민국에서 밀집도가 높은 도시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 과밀한 도시국가에서는 압도적인 밀집률로 인해 사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몰리다 보니 집값의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도심 집값은 전 세계에서 홍콩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을 낮추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다시 우울증과 자살률을 높이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좁은 면적은 자연 공간을 부족하게 하고 교통체증, 주차난을 발생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를 가진 도시 국가와 다르게 국토도 훨씬 넓고 비어있는 공간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과밀한 도시 구조로 인해 도시 국가에서 나타낸 문제점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화국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도시 중 46.1%에 해당하는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05곳 중 97곳이 비수도권 지역이며 그 범위가 일부 낙도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도청 소재지나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영도구, 동구 등 4곳이나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 도시들의 소멸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인구 감소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수도나 최대 도시를 넘어 이미 세계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일본 모리재단에서 발표한 세계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전 세계 도시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 속 대도시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집중된 서울시의 긍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한 서울시와 대한민국,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의 개최로 대한민국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이고 지방으로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종시와 같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성장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